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청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시청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박형준 부산시장이 모처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당연히 새 정부 출범과 시정에 관련된 박 시장의 구상이나 입장 등이 주된 얘기거리였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HMM 등의 이전에 대해선 적극 환영을 한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맞바꿀 수는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계속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만의 역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산업은행의 위상과 역할엔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예. 박 시장이 동남투자은행 얘기를 하면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형태는 이미 반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하던데 네. 실제 최근 여권이 발의한 법률안은 투자공사 형태 설립 법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공약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박 시장도 말했듯이 은행과 공사는 역할과 기능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권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당초 이 공약이 어떻게 준비되고 변화됐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여권에서는 대체로 이 은행과 공사에 대해 큰 차이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정책 금융기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선 이 막대한 자본금 조달 방법이나 형태부터 검토해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익은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급조됐더라도 무게감이 남다른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한편 앞서 말씀하셨던 이 박 시장의 기자 간담회 이후 가덕도 신공항 공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 간담회에 맞춰 박 시장의 명의의 부산시 입장민 사전 배포됐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이 착공 이후 시공 과정에서 이 집안 기후 변화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공사 기간 연장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선 거세게 박 시장을 몰아붙였습니다. 부산시가 공기 연장을 용인하고 나선 건 신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스스로 꺾은 무책임하고 무능 행정의 결과라며 사과와 함께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논란은 부산시 관계자의 안이한 판단에 따른 불필요한 표현이 큰 오해를 낳고 쓸데없는 정쟁까지 자초한 일종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실제 사전에 입장문을 본 기자들 대다수도 이 공기 연장 수용이란 내용에 눈길이 갔습니다. 당연히 간담회에서 박 시장에 던진 첫 질문도 그 부분이었는데 박 시장은 곧바로 무슨 뚱땅지 같은 질문이냐는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이 입장문 문건을 달라고 하며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 연장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부연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박 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그 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것은 그 사후에 그 의논을 해야 될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84개월 안을 관철을 시킬 것이고요. 박 시장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기자들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다음 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 작성에 참여했던 부산시 한 관계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시 관계자의 다소 미흡한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 측면이 있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물류 기업이 본사 인원을 서울로 대거 이전시키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산시로서는 정말 뼈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미처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한 부산시로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관련 부서들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규제나 기업 애로 사항 등이 있어서 해당 기업이 부산시 등에 민원이라도 넣었다면 동향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기업 경영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들까지 속속들이 지자체가 파악하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국 1000대 기업에 속하는 부산 기업이라곤 고작 30여 곳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한 곳이다 보니 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부산시는 역외 기업 유치와 역내 기업 추가 투자에 시정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역대 최다인 6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원스톱 기업 지원단도 가동해서 시장이 직접 기업 애로를 챙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퇴색시키는 악재의 고독스러운 입장인데요. 일단 앞서 언급한 주요 30여 개 기업들에 대해선 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나 이 전출입 기업들의 산업 군별 분석 등을 정례화해서 이 정책 수립의 토대를 탄탄히 하는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해수부나 HMM 이전 등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물고기보단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듯이 정부 역시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정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영 기자였습니다.